의뢰 가능합니다. 가격만 맞는다면. 보통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나 수공 맞으면 다 팔고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전문가로서 1호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낮게 봐줄 수 없다고도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제 유튜브에 참고로 산하고 그거 있습니다. 산하고 카페 브이로그. 나 여기 갔다 왔다. 예스 나중에 한번 봐보세요. 뜨개질 한지 오래됐어요. 학창 시절부터 했는데 뜨개질은 어머니가 처음에는 어머니한테 배웠었죠. 기초는. 그 다음에 약간 혼자서 많이 했었어요. 이제 저도 빨리 열심히 활동해서 이제 유명해져서 약간 100만 유튜버가 돼서 대전하면 또 이제 떠오르는 곳 중 하나가 이제 뜨신 뜨개방이 되도록 해야지. 그러니까 무인 뜨개 카페 깎아가 잘 팔려야 되는데 그거 안 팔리면 유통기간 지나면 제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빨리 와서 사 먹어라 뜨신 친구들이요. 미미님 안녕하세요. 완제품 판매도 합니다. 수공만 맞는다면. 근데 보통 수공이 잘 안 맞아요. 약간 뜨개질 생각하면 약간 싸겠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의뢰 가능합니다. 가격만 맞는다면. 근데 제가 약간 수공을 좀 비싸게 받는 편이라 가지고 보통은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나 수공 맞으면 다 팔고 다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예전에 전시회도 하긴 했었어요. 근데 내년쯤에는 어쩌면 다른 뜨개 크리에이터들이랑 콜라보해서 전시할 수도 있어. 들어가는 시간이랑 재료 생각하면 비싼 거 아닌데 근데 이게 사람들 인식이 약간 싸다고 생각을 해. 근데 수공을 내린다는 게 내리게 되면 예를 들자면 내가 고기를 만드는데 들어간 시간을 최저임금도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내가 내 전문가로서의 수공을 최저임금도 안 받을 거라면 안 파는 게 낫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1시간 일한 다음에 야 너 최저임금 6,000원만 받아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의 최저임금은 왜 깎으려고 하는 건 거지. 작품에 따라서 뭐 금방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며칠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시간을 생각하면 그거 수십만 원 받아도 부족하긴 한데 인식이 좀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어찌 보면은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적정 금액보다는 더 낮게 받는 편이거든요. 그래도 일반적인 생각보다는 비싼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어쨌든 저는 전문가로서 1호를 하고 있는데 내가 낮게 봐줄 수 없다고도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이런 시장을 좀 약간 좀 금액적인 부분에서 자리를 잡는 것도 제 역할 중에 하나라고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최대한 비싸게 받는다. 예스. 그리고 이게 가격 측정하는 것도 그래서 힘들어요. 어떤 거는 디자인 때문에 약간 이 정도 가격을 받는 것도 있는데 어떤 거는 기술적으로는 심플해. 근데 그냥 단순하게 시간이 오래 걸려. 단순하게 시간이 오래 걸리던가 아니면 기술이나 그런 건 비슷한데 이게 쫑쫑하게 떠야 되기 때문에 그냥 뜨면서 팔이 아파요.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힘들게 떴는데 이거 받을 거면 안 팔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서 가치 판단은 각자 개개인이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한국에서 뜨개질이 자리가 잘못 잡힌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에 저희가 뜨개질이 한국에서 제일 처음에 자리 잡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알기로는 제 어머니한테 들었던 건데 니트 제품 같은 게 중국이나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그런 데서 많이 만들어서 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 중에 하나가 한국이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수공이 쌌었으니까 이렇게 이제 간이 수공업 같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옷에 등판만 짜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등판만 짜고 어떤 사람은 앞판만 짜고 어떤 사람은 소매만 짜고 어떤 사람은 연결만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따로따로 떠가지고 이렇게 그거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해외로 넘기는 그런 걸 했었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지나면서 이제 한국도 이제 산업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게 좀 없어졌겠죠. 근데 그거 하셨던 분들이 기술은 있으니까 그냥 이거 하면서 이제 뜨개실을 사면은 그냥 뜨개질을 가르쳐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해서 뜨개방이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애초에 뭔가 공짜로 가르쳐주는 기술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해서 만들어 파는 것 자체도 금액 측정이 약간 좀 싸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 우리가 못 살던 때는 입었던 옷을 풀러서 또 뜨고 하다 보니까 뭔가 뜨개질 막 기피하고 막 안 입고 싶어지고 약간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약간 뭔가 싼 거 같은 느낌이 됐는데 근데 이게 사실상 선진국이나 미국이나 뭐 호주 저도 이제 호주에 살다 왔고 미국에 여행 가서 뜨개방들도 다 둘러봤지만 모든 뜨개방은 아니지만 제가 갔던 뉴욕에 있는 뜨개방들은 시간당 수업료가 막 30불에서 50불씩 막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다른 것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한 것들은 시간당 뭐 30달러에서 50달러 막 그랬었어요. 그 당시에 1시간 배우는데 막 이제 막 한 3, 4만 원, 5만 원씩 하는 거야. 그런 거죠.
그런 기술을 떠가지고 내가 직접 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수공의 가치를 오히려 일본이나 미국이나 호주나 뭐 다른 데도 다 수공에 대한 가치를 되게 높이 평가해 주잖아요. 어찌 보면 명품과 준하게도 판매가 되는데 한국은 약간 자리를 잘못 잡아가지고 약간 싸다고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근데 지금 최저임금 거의 10,000원 시대잖아요. 여러분 수세미 하나 뜨는데 시간이 약간 적당한 실력자 기준으로 기본적인 거 저 화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2개 뜨면은 한 시간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그거 하나 판매할 때 3,000원만 팔아도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거나 비싸다고 하죠. 그게 힘든 거야. 근데 이게 수세미 하나에 막 5,000원, 6,000원씩 판매하는 것도, 그러니까 사는 입장에서는 그건 쉽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서 수세미 영상을 많이 올렸었는데 그나마도 올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럴 거면은 약간 디자인이 들어갔지만 뜰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자라는 약간 취지로 해서 그런 디자인들이나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긴 했었거든요. 약간 연결돼서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실 분들은 그래서 수세미를 파는 건 약간 무난하긴 하지만 구색 상품으로 몇 개를 껴놓는 건 괜찮지만 주된 판매 상품으로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많이 팔려도 힘들어. 많이 팔려도 그거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데 팔아봤자 뭐 3,000원, 뭐 세일해서 2,000원 그렇게 팔 때도 있어. 그래서 이제 수세미도 약간 디자인이 예쁜 걸로 해서 약간 뭔가 작품처럼 팔 수 있는 그런 걸로 해서 한 7,000원에서 10,000원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좀 해서 팔면 좋고, 예로 제가 디자인했던 그거 아보카도 수세미 같은 경우인데 그거는 한 7,000원에서 10,000원씩 뭐 판매하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판매 팁이라면 그런 걸 섞어가지고 그걸 좀 팔면서 기본 호빵은 약간 구실로 약간 저렴하게 좀 해놓고 구분된 거 3,000원짜리, 5,000원짜리, 7,000원짜리 해서 이건 디자인이 들어가서 그렇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인식의 변화의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하고, 그런 거 플러스 약간 수공은 적게 들어갔지만 가격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제품들을 좀 또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해야 돼. 실례로 약간 요런 가방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본인이 잘 팔면은 사실상 일반인 입장에서는 3만원도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5만원 정도 약간 받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5만원 정도까지도 포장 잘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이거 익숙해지면은 1시간 2시간이면 만들 수는 있어요. 재료비 한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정도. 그러면은 약간 그래도 한 5만원 정도 받으면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판대도 만들었다고 바로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팔기 위해서 또 플리마켓 까고 플리마켓 돈 내고 막 그런 거 행동을 해야 돼.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5만원도 싼 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이거를 싸게 팔고 있으면 시장이 흐려지고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계속 이제 제 수공을 계속 팔리든 안 팔리든 저는 이거 작품을 파는 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수공을 약간 높여서 약간 자리 잡으려고 하는 거를 저는 약간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러면서 일단은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내 네임 밸류가 없으면은 가격 받기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런 거지. 나중에 유퀴즈 같은데 유퀴즈 보고 있나? 빨리 섭외하라고. 그런데 나오면 이제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야. 아무튼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안 사죠. 보통은 안 살 수도 있어요. 보통은 안 살 수도 있고 3만원 정도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좋아하는 사람들은 사요. 참고로 요거 재료비가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그 가격에 사기 싫은데 얘들은 저런 걸 원한다면 직접 떠야지. 아무튼 잠깐 채팅 놓친 거 있나? 네, 데모님 3만원도 비싼데 죄송하실 필요 없어요. 본인이 그걸 원하지 않는다면 안 사도 되는 거죠. 결국엔 수요와 공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10,000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50,000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안 판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그걸 좋아하고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는 비싸게 팔리는 게 또 현실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장 최근에 완제품 팔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가방인데 가장 최근에 이걸 팔았었거든요. 얼마에 받았을까요? 4만원 25. 이거 50만원 받았어요. 기겁하는 사람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 이거 50만원 받았습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은 삽니다. 참고로 이거 재료비만 따졌을 때 6만 얼마 돼요. 재료비부터도 일단은 4만원이 훨씬 넘죠. 우드 핸들 예쁘죠. 그리고 이거 만드는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시간 자체가 몇 날 며칠이 걸려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봐. 최저임금을 생각하면 그것도 비싼 게 절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엔
어찌 보면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예술 작품, 그림 같은 것도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왜 저거 그냥 페인트 그냥 칠만 했을 뿐인데 무슨 저게 뭐 나는 10만 원 줘도 안 사겠구만이라고 하는 그림 같은 것도 그 가치를 알거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몇 천만 원씩도 팔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일 아트도 생각해 보시면 저도 이제 네일 아트랑 비교를 많이 했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 네일 아트를 무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네일 아트도 작품이고 그만한 가치를 받을 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이 네일 아트 앉아가지고 1시간, 2시간 있으면서 그거 막 큐빅 받고 해서 이제 디자인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8만 원을 지불하는 건 쉽게 지불을 하는데 뜨개질은 몇 날 며칠이 걸려. 이런 거. 이거 뜨개질 몇 날 며칠이 걸려. 그런데 그런 거는 예를 들어 얼마 할까라고 하면은 10 단위를 생각조차도 안 하는 분들이 많죠. 그런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인식의 변화가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도 시간당 10,000원씩 받는 시대가 왔죠. 근데 사람이 예를 들어 그 사람이 이걸 만드는데 한 3일 걸렸다 쳐봐. 그러면은 그거 시간을 그런 걸로 계산하면은 어찌 보면 그거보다 적게 받는 가격으로 측정을 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비싸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약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이렇게 수공예 제품을 사려고 할 때 마침 내가 사고 싶은 작품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마침 싸게 팔어. 그러면 감사한 마음으로 싸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비싸. 내가 생각하기에 너무 비싸게 팔어. 그러면 그렇구나.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아, 나는 사고 싶고 충분히 가격이 가치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내 주머니 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음에 사야겠다. 혹은 내가 만들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직접 만들어 보면은 그 가격을 왜 받는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내가 몇 날 며칠 걸려 판 다음에 친구가 야 그거 나한테 팔어 내가 5만 원 줄게 했었을 때 화내고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제가 모자를 쓰고 있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뜨신의 뜨기방에 오신 거 환영하고요. 매일 저녁마다 뜨개질 하면서 소통 생방송 하고 있어요. 매일 저녁마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다고는 생각해요. 이게 이때까지 그래 왔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 전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지만 예전에 제가 겪었던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거 50만 원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장사를 많이 하다 보면은 사람 보면 딱 느끼면 저 사람 이거 물건 사겠다고 해도 저 사람 살 사람인지 안 사람인지 바로 압니다. 자영업 오래 한 사람들 거의 100% 알아요. 90% 막 100% 알아. 저 사람 손님 되겠다. 저 사람 진상이다. 그거 느낌으로 알아요. 약간 나거든.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 저 전시회 거기 참여했었을 때 이거 그 가방 얼마예요? 제가 작품 판매보다는 그거 재료 판매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직접 뜨는 걸 권해드리고 있어요. 판매하려면 수공이 비싸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그래서 얼마인데 그거 이거 만약에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웬만해서 말 안 하고 싶거든. 산다면은 50만 원 받아야 돼요. 안 팔겠다는 거네 하면서 이제 틱하면서 가더라고.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런 식으로 받으면 기분 나쁘지. 그래서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하고 그 정도만 해도 저는 괜찮아요. 근데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사고 싶은 마음이 있다. 수공예 제품을 일단은 비쌀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마음에 가지고 물어본다면은 나중에 혹시나 그 사람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싼 그걸 얘기했었을 땐 내가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하면서 그래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대처를 해가지고 갈 수도 있고 서로 기분이 안 나쁠 수가 있는 건 거죠. 성숙한 선진 문화를 한번 이끌어 갑시다. 요즘엔 남자분들도 뜨개질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곤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뜨개질이 남자들이 해보면 의외로 적성에 맞습니다. 아따기와 발창 친구들님 안녕. 6학년도 뜨개질 기본학습 과정에 기본학습 과정에 들어있어. 아주 바람직하구만. 이렇게 계속 나가라고 나 같은 사람이 먹고 살기 좋게 응원한다 초등학교. 뒤에 가방들이나 그런 것도 다 유튜브에 만드는 영상이 있고 패키지도 이제 네이버 스토어 뜨신뜨개방에서 패키지와 실과 부자재도 구매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뜨신뜨개방을 검색해서 많은 애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친이 군대에서 목도리 떠서 준 적이 있어서 저도 군대에서 제 후임 목도리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그 후임이 아니겠지. 설마 그 후임의 여자친구는 아니었겠지. 그 후임이 자기 여자친구 떠준다고 이제 목도리 저한테 배워서 떠줬었거든요. 근데 아닐 거예요. 아닐 겁니다. 전 대구에서 생활했어요.
손뜨개는 접근 자체가 쉬워서 그렇죠. 우리 엄마가 맞아요. 접근이 쉬워서 다들 쉽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 많았었잖아요. 예전에 이미지가 공짜로 가르쳐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요즘에 이제 다들 수강료를 받기 시작하고는 있죠. 코바늘 가방 너무 이뻐요. 초보자인데 가능할까요? 웬만해선 가능해요. 그러니까 대바늘이든 코바늘이든 일단은 뜨신의 대바늘 기초 1, 2, 3, 4탄, 뜨신의 코바늘 기초 1, 2, 3, 4탄 이렇게 해서 기초 영상을 좀 정주행하면서 단단하게 다져놓으면은 웬만한 작품들은 영상 보면서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뜨개질 입문자들이 어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기초를 다지기 전에 바로 작품으로 들어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죠. 그냥 영상 보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바로 영상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저희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저 포함 다른 분들도 초반에 몇 가지 영상은 기초처럼 처음부터 약간 천천히 하는 것들도 있지만 모든 영상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약간 또 다른 많은 구독자들은 또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초는 띄었다는 가정하에 영상 자체를 찍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초는 선행학습으로 별도로 기초 영상을 보고 넘어가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걸 저는 추천드려요. 6학년인데 일주일 거쳐서 목도리 3m 떴다가 와우 잘했다. 친구들에게 뜨신 채널을 알려줘라. 아 참고로 저 인스타도 뜨신이니까 인스타도 팔로우 많이 부탁드릴게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예스. 가방 만드실 때 보통 어떤 실을 많이 사용하나 물으신다면 아데렌테, 코나, 브릴란테, 라피아. 참고로 이거 제가 추천하는 실은 제가 판매하는 실만 추천하고 있습니다. 내가 안 파는 실 추천하길 바라지 마라. 참고로 제 영상을 보실 때 영상을 클릭해서 보셨을 때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영상 있잖아요. 그 영상의 고정 댓글이나 설명란에 패키지 구매 링크도 같이 달아놓기도 해요. 아데렌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것도 아데렌테고 이 가방도 아데렌테고 요것도 아데렌테고 많이 씁니다. 네. 저는 뜨개방 사장입니다.